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리입니다.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지금 시리즈로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2월 24일 날 침공했으니까 이제 2달을 넘겼고, 그리고 4월 19일 날 러시아는 2차 대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 그 동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에서 2차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 현재 4월 19일 이후에도 여전히 그 지금 현재 러시아 점령 지역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점령 지역의 변화가 없이 계속 이것이 이제 장기화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그 나토 상무총장 예엔스 슈톨텐베르크 말에 따르면은, 자, 이번 이 사태가 지금 현재 달을 넘길 수가 있고 아니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이제 장기전화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이거 좀 중간 점검, 여태까지 어떻게 전황이 발전되어 왔는지, 여태까지 이 전황을 대충 한번 요약을 해보고, 그리고 대공세 관련된 그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침공.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는 그 시리즈로 여태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자, 여기 따르면 여태까지 이제 푸틴의 그 전략 목표가 뭐였는지, 그 다음에 탈냉전 이후에 유럽 안보 정세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이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외교 안보 정책, 외교 안보 현안,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그 전황 흐름, 그 다음에 군사작전 이런 것들을 어떤 특징을 띠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이 자체가 지금 조금 주제가 더 넓어서 오늘은 이제 전황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평가를 한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왜 이토록 헤매고 있는가, 이 이유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핵무기,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자, 이것이 해체 과정에서부터 또 이것이 그 외교안보적인 그런 그 성격, 핵무기의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우크라이나 안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주제인 이제 평화협상, 이런 순으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이제 러시아군 왜 헤매고 있나, 이 문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핵무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이제 첫째 푸틴의 전제 계획 간략히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여태까지 주별로 여태까지 전황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형국은, 자,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 나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축이 돼서 그 러시아의 그 연합 전선을 형성하는 그런 그 형국이다. 여기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2차 그 공세 관련의 중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월 30일 날, 자, 오늘부로 지금 현재 이제 간략히 이제 대공세 그 국면을 소개를 드리면, 먼저 지난번 얘기대로 2차 대공세 그 목적은, 자, 목표는 지금 좌측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돈바스 지역과 앞에 일대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포진해 있으면서 지금 대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 러시아군은 이제 포위하려고 그런다. 이것이 이제 가장 러시아의 지금 현재 2차 대공세의 큰 그 작전 중에 하나인데, 전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예컨대 지금 현재 전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제 푸틴의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자, 4월 30일 현재 보게 되면은 커다란 어떤 이런 전선의 변화, 이런 것들은 지금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오른쪽에 동그라미 원으로 그린 부분은 다소 이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현재 러시아의 점령했던 지역, 이것을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약간의 이 청색 부분 이런 것들은, 자, 이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재탈환한, 러시아 점령 구역으로부터 재탈환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 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어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레스니코프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번 주, 다음 주 대단히 힘든 그 주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계속 우리가 더 투항해야 되고, 더 항전 의지를 불살라야 되고, 그리고 단결해야 된다. 완전히 이제 단결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이제 앞으로 시간은 우리 우크라이나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푸틴의 그 최초 그 전쟁 계획을 살펴보면은, 이제 푸틴 생각은 이건 뭐 길어도 2주 내지 3주, 자, 이 내 전쟁을 종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리한 그 정황이 전개되면 이 속에서 이제 정전 협상을 유도를 하면서 젤렌스키 레짐을 완전히 타도하겠다. 이것이 이제 푸틴의 최초 계획이었고, 이런 의미에서 점령 목표는, 자, 키예프는 완전히 함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포에도 함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돈바스, 아조페, 이건 완전히 우리가 장악을 하고, 그리고 주요 공항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4일 날 동부, 그 다음에 북부, 남부 이 세 개 방면에서 전면전을 이제 펼쳤습니다. 펼쳤고, 키예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단거리 미사일로 이제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푸틴 생각은, 자, 개전 한 5일 그 이후부터는 우리 러시아 지상군이 이제 키예프 인근 한 30km까지 진격을 하면서 포위 작전을 충분히 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고, 그러면서 키예프하고 25km 떨어져 있는 그 호스토몰 공항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 공격을 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 되면, 자, 화학무기나 아니면 핵무기 카드, 이것도 고려하겠다 하면서 최초부터 그 핵무기 운용 부대에 대한 그 스탠바이를 걸어놨었습니다. 개전 초기 상황을 보게 되면, 자, 이 전쟁 이제 일어난 지 4일 뒤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쪽 지역 완전히 그 붉은 지역, 이처럼 그 세계 방면에서 러시아군이 이제 진격을 해서 이와 같은 영토를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따라서 이제 러시아 공격 패턴을 보면은, 먼저 그 항공기나 이 미사일로 그 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 그 군사시설을 그 파괴한 다음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병참선 보급선, 이것을 차단을 하고, 자, 이와 같은 그 초기 작전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격전지는, 자, 체르노히우 북쪽에 있는, 자, 이쪽 부분, 그 다음 하르키우 제2도시인 이쪽 부분, 그 다음에 마리우폴 맨 남부에, 그 다음에 헤르손, 자, 크림반도 위에 이쪽 부분. 자, 이 네 개의 그 도시에 크게 그 사격을 하면서 일단 그 전쟁이 개시가 됐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이제 일주 뒤에, 개전 초기인데, 일주 뒤에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자, 전방면에서 지금 현재, 러시아군의 그 침공이 이제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예프로 향하고, 그 다음에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 서쪽으로, 남쪽에서는 계속 이제 북서쪽으로, 키예프 방향으로, 자, 이렇게 삼면이 지금 현재 이런 그 형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도 키예프를 그 포위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그러나 작전 개시 일주일 뒤에부터 약간의 그 차질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그 징후가, 이상한 징후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의 그 저항도 생각보다 그 강력했고, 그래서 키예프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제 주로 그 공수부에 의존을 했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우크라이나 그 대공포 능력이 대단히 우수했기 때문에 러시아 공군의 그 공격이 제한을 받았다. 다시 한번 그 제공권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부터 전쟁 개시 일주 후부터 사실은 이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그 지대지 미사일로 공격하는 그런 그 양상을 띄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일주일 뒤에 이미 이와 같은 그 차량 대열들이 이제 그 러시아를 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새틀라이트로 전부
위성 사진으로 전부 그 찍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 한 64km의 그 차량 행군 대열이 지금 키예프를 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시뻘건 대낮에 지금 이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이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작전 훈련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대낮에 전쟁하는 가운데 이런 장면이 포착될 정도로 대단히 이와 같은 그 전술 기동이나 이런 것들이 엉성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기서 지금 몇 군데 어떤 이런 미사일 공격으로 예컨대 차량이 그 피격을 받을 경우에 이것이 그야말로 전부 함정에 빠질 경우에 그 나머지는 더 이상 이것을 돌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전술적 어려움, 기동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기동이 이와 같이 엉터리였다, 전술적 기동이 엉터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주, 이 2주차 전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건 3월 2일에서 3월 10일 그 상황인데, 자, 보면 이 북부에서 지금 현재, 자,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는, 자, 북부에서도 많은 영토를 잠식을 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오면서도 서서히 그 점령 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바스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남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마리우폴 뒤에도 이렇게 후방 지역도 서서히 러시아군이 이제 점령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벌써 2주차 3월 10일 날, 자, 이거 조금 전에 얘기한 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작전 중에 이제 러시아군의 손실이 이미 크게 발생을 했다. 이제 3월 8일 현재부로 전사자가 무려 11,000여 명이나 생겼다. 그리고 전차 등 많은 그 러시아 그 장비들이 이제 훼손을 당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주차 들어가면서 물론 여러 방면에서 지금 현재 확대되고 있지만 그러나 러시아군의 그 점령 지역, 자, 이것을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 어떤 형태로 이걸 사수하자.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은 이미 상실한 그런 그 징후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자, 키예프를 포위하려고 했던 러시아군 지상군들은 이 벌써 이제 키예프로부터 이제 북서쪽에는 이미 15에서 20km까지 진전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동부 쪽으로는 한 20에서 30km까지 와 있었다. 그 당시에 이제 3주 때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자, 이제 더 이상 더 진전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보급 문제나 병참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진전을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 군부는 자, 현장에서 지금 현재 진지전으로 들어간다. 전부 이 장비나 병력들을 보호하기 위한 진지를 구축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러시아 전력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주차 들어서면서 이미 이제 고갈 상태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나 병력을 많이 소진했다. 이때는 이미 15,000여 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이 대도시 예컨대 키예프나 이제 하키우, 오데사 이런 데 정복할 여력을 이미 러시아군은 상실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도, 자, 보시면 3월 24일 날 지도인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청색 부분이 우크라이나군인데 우크라이나군이 서서히 이제 반격을 시작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전력은 상대적으로 고갈돼 가고, 자, 이를 기회로 이런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서서히 역공세를 펼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러시아군 상황은 자, 병참이나 탄약 식량 이런 것들이 최대 3일밖에 지속을 못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황에 불만을 품은 푸틴은 그 당시에 장군 8명을 전부 해물시키고, 자, 그 당시에 이미 장군 5명 이상이 전부 사망을 했습니다. 러시아군 장군들이. 자, 그리고 4주차 전황을 보게 되면 이제 3월 24일 이건데, 다시 이걸 보게 되면, 자, 포위된 도시, 자, 여기에서 포위된 도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포병 공중 공격을 계속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자비하게 포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전투 지역에서만 이 포를 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벨라루스나 아니면 그 러시아 영토 내에서 장거리 미사일로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을, 대도시를 이제 포격하는 그런 형상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자, 4주차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처음으로 러시아 공군은 자,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하이퍼소닉 발리스틱 미사일 이거를 킨샬 이거를 이제 그 최초로 그 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 한 러시아 저 소스에 따르면 한 2,000km, 서방 진영 그 소스에 따르면은 500에서 약 한 1,000km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인데, 자,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초로 이제 선보였다. 자, 이제 4주가 지난 다음부터 격전지는 키예프도 여전히 포탄이 날라오고, 그 다음에 하르키우, 미콜라이오 남쪽에, 그 다음에 저 오데사, 수미, 마리우폴, 자, 체니히우, 헤르손 이런 지역이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러시아군이 그 어떤 기력을, 전력이 점차 이제 고갈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이제 반격이 이제 본격화합니다. 그러면서 자, 지상군 그 역습을 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우크라이나군의 그 방공막, 대공포, 드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위협적이었다, 이런 그 평가를 받았고, 그러면서 러시아 그 전투기나 헬기들이 이제 많이 격추되고, 그러면서 러시아 제공권 장악을 이제 그 상실하게 되고, 러시아 공군도 그 위축되는 막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그 보급망 차단에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그 공격 차단하면서 이제 군사 장비를 공격하는 그러한 것들 작전 형태를 띠면서, 또 일부 여태까지 탈취당했던 몇몇 도시들을 이제 재탈환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점령되어 있던 그 헤르손 비행장도 이제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5주차 들어서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더욱 그 매서웠다. 그러면서 이제 키예프 그 북쪽에 그 침투해 있던 점령되어 있던 그 러시아군을 이제 북쪽으로 계속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러시아 입장에서 근데 전쟁 목표인 이 키예프를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 레짐을 이제 그 완전히 그 타도하는 그런 그 전쟁 꿈은 이미 이제 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게 한 달 이후에 이미 이와 같은 전쟁 목표는 다 사라지고 만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 북쪽으로 지금 추격을 하는, 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군은 퇴각하게 되고, 그래서 키예프 인근의 그 주둔 부대도 퇴각 압박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덩달아 이제 서방 측이 자, 이 우크라이나군이 생각보다 대단히 그 선전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서방 진영이 이제 그 지원이 이제 계속 그 강화되는, 세도하는 그런 형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기뿐만 아니고 자, 보급 문제, 인도적인 지원이나 재정 문제 이런 것들 전 방면에 걸쳐서 서방 진영의 그 우크라이나 그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주차 이제 4월 초 되게 되면은,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좌측 지도에서는 계속 이제 밀어내고, 그러다 보면 4월 7일부터 5일, 4일, 5일, 6일 날 이때는 이제 완전히 몰아내고, 그래서 북부 지역에는 러시아군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자, 청색 부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러시아가 그 점령했던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다시 재탈환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이제 북부 지역에는 러시아군이 하나도 안 보인다, 지금 현재. 자, 이런 형상을 띠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4월 8일까지 전부 다 퇴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과정에서, 퇴각하는 과정에서 자, 러시아군은 이제 질이 멸렬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의 그 사기는 완전히 떨어졌고, 또 일부는 대규모 공세 작전에서 그 이탈하는 그런 그 현상을 보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그런 영상에 따르면, 자, 이 러시아 군 병사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투항한 그 병사들 보면은, 자, 우크라이나 군이 그 제공한 핸드폰으로, 자, 러시아에는 그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울면서 호소를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그 병사들 모습도 보이고, 이 병사 얘기는 내가 왜 도대체 이 전쟁이 이렇게 서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도 다 우리처럼 다 같은 그 형제고 아주 인접국이고 좋은 이웃인데 왜 지금 내가 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 이제 전부 다 방송으로 찍어서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키예프 인근이나 체르니히우, 하르키우, 수미 주된 러시아 군들이 무려 한 2만 4천여 명이 이제 전부 북쪽으로 퇴각하면서 모든 그 병참성 확보를 실패하면서 자, 이같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키예프 함락 공세 이거는 완전히 좌절됐다. 3월 말부로 좌절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자, 이후로 키예프는 완전히 그 일상으로 전부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이제 북부에서 자, 퇴각한 그 러시아 군대들은 이제 새로운 대공세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병력들, 물자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4월 7일 이후부터 그래서 어떤 형태의 국경 지역 그 부대를 전부 교체하려고 그러고, 그 새로운 그 군사작전을 대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고 이제 조지아에 주둔해 있던 그 한 12,000명에서 2,000여 명의 그 러시아 군인을 3개 그 대대 전술단으로 재편을 하고, 자, 이를 이제 동부전선에 투입할 그런 준비를 이제 러시아는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키예프 그 북부에 그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군 일부를 자, 마리우폴 남쪽으로 전부 집결을 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4월 7일에서 4월 11일 사이에는 자, 러시아가 이와 같은 대공세를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 우크라이나군의 그 대역습 반격 이거는 더욱 치열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로 이쪽 남쪽 지역, 자, 이쪽 보게 되면은 우선 자, 크림반도 방향으로 계속 우크라이나 공격이 이제 심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키예프 인근에 주요 보급로도 이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동부나 북동부 이쪽에서도 이제 제한된 역습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부치, 일민, 호스토멜 이런 지역에 전부 이게 전부 이제 체르니히우 올라가는 그쪽 노선 그쪽 그 방향에 놓여 있는 이제 그런 그 도시들인데 전부 이제 탈환을 하면서 이제 북부 지역은 재건도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돈바스에서도 이제 선전을 했다. 그리고 남부 지역에서는 헬손 여기 11개 구역을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탈환을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도시 시가전에 대비해서 이제 게릴라전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자, 8주차 되면서 이제 러시아는 서서히 이제 그 대공세 작전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어가는데, 자, 이러면서 러시아 군사적인 중점은 이제 확연해졌다. 그러니까 키예프 탈환하고 이런 거는 함락시키고 이런 거는 완전히 목표에서 사라졌고, 그 다음에 최대한 어떤 이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집중해서 지키고 이거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이 마리우폴 중심으로 남쪽 지역 이거를 지금 현재 확보를 한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지도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그 어떤 이 말구평, 말발굽 모양의 이와 같은 지형을 끝까지 이제 사수하면서 자, 이 형태 내에서 우리가 이제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그러면서 최대한 어떤 이 지역을 사수하려는 것이 이제 러시아의 그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우폴, 자, 다시 얘기대로 마리우폴하고 지금 현재 여기를 확보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크림반도로서부터 그 다음에 돈바스까지 이어지는, 그러면서 러시아 그 내륙과 연결되는 이와 같은 육로 교통 통한 회로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지키자 하는 것이 이제 러시아의 최대한 그 군사 목표다. 그러면서 8주차 전황을 보면은 자, 러시아가 이미 루한스크 여기는 이제 93%로 러시아가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도네츠크 여기에서는 자, 이제 54%를 장악을 한 상태다.
그리고 남부 마리우폴을 이제 집중 그 공격을 하면서, 자, 보시다시피 이미 4월 17일 날, 자, 마리우폴은 거의 완전히 배후 지역은 전부 러시아군이 점령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우폴은 거의 이제 함락 다 됐다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매일 50개에서 그 100여 개의 그 폭탄을 투하하고, 그 다음에 마리우폴의 약 한 80%그 가옥이 전부 파괴된 그런 상태다. 완전히 우크라이나의 대공망은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초순부터 계속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군을 상대로 이 마리우폴에서 빨리 그 백기 투항하라, 무기를 전부 버리고 투항하라, 그 다음에 최후 통첩을 계속 보냅니다. 1차 통첩, 2차 통첩, 3차 통첩까지 계속 보내면서, 자, 계속 요구를 합니다. 무기 투항을 하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아소회, 지금 현재 이쪽 이 아소회를 완전히 이제 그 러시아군이 장악하게 됩니다. 러시아군이 장악을 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혀 여기 이제 얼씬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그 병참선 이 통제는 불가능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일 어간, 자, 이쪽을 그 4월 21일 어간 이렇게 보면 이 2차 이제 대공세가 이미 시작돼서, 자, 4월 19일 날 시작이 됐고, 자, 그러면서 2차 대공사, 자, 될 때까지 이제 여태까지 그 2차 대공세가 4월 19일 날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준비 단계에서, 자, 어떤 걸 했냐면 전부 아까 얘기대로, 자, 북부 지역에서 퇴각한 병력들 전부 모아서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하우큐 위 뒤에다가 전부 다 갖다 배비해 놓고, 그 다음 하우큐 뒤에다 배비해 놓고, 그 다음에 예비군 동원령도 하다라고, 약 6만여 명의 예비군 동원령 하다라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인접 그 국경 지역인 벨고로드 이 지역에 이제 대대 전술단을 이제 계속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숫자를 30개에서 40개로 이제 늘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 벨고로드를 이제 그 타격을 해서 처음으로 그 러시아 영토에 포격을 가했다. 이런 지역이 바로 이제 벨고로드역이다 하는 거예요. 자, 2차 대공세 사령관은, 러시아군 그 사령관은 이 사진에서 보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이름 알렉산더 드보니코프인데, 62년 우스리스크 출생이고, 이제, 차이나 중국 그 국경선에서 이제 태어났고, 그 다음에 78년도 그 입대한 이래로, 그 다음에 이 체첸 전쟁에도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15년, 16년도에는 시리아 러시아군 총사령관을 지냈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우크라이나 국경 남부 사령관을 지냈다, 대장으로. 자, 그러면서 이 시리아 내전 때 깊숙이 관여하면서 그 당시에는 별명이 슐레히트 폰 시리언에서 시리아의 그 도살자다, 이런 그 악명 높은,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화학가스를, 자, 화학무기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러시아 2차 대공세 작전 중점은, 자, 동부에서는 돈바스를 확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쪽은 이제 마리우폴을 중심으로 해서 헤르손, 그다음 미콜라이브 이쪽을 이제 확보하는 거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 점령한 구역, 아까 얘기대로, 자, 이 말꿈 모양의 이 지형은 이거 지금 현재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푸틴의 지시입니다. 그 여태까지 이제 러시아군의 그 2차 대공세 전과를 보면은 마리우폴은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함락됐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저항은 지금 현재 거의 없는 상태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지금 현재 이 아소프스탈 재련소, 아소프의 그 재련소 마리우폴에 있는 그 속에서 이제 해병 여단장이 지금 현재 서방을 상대로, 되게 독일 전무를 상대로 지금 호소하는 그 편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 완전히 지금 현재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지금 현재 고갈된 상태다. 그래서 지금 저항할 의지를 잃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리우폴 이 안에는 이미 지하 24km의 어떤 이 미로와 터널이 지금 구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어느 누구도 지금 침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푸틴이 이 아조프스탈 여기 진격하는 거 이걸 전부 중지시켰습니다. 대신 그 러시아 국방장관한테 뭐라 단 파리 한 마리도 이 아조프스탈을 못 들어가도록 철저하게 차단을 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푸틴이 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서는 이제 전투가 아주 치열하고 그 다음에 이 포위 작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조그만 도시들은 이 지역 돈바스 지역의 그 친러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됐고 예컨대 크레민나 이런 데서는 이제 함락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 루간스크는 아까 93%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한 80% 정도 러시아 통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조금 선전하면서 지금 이제 요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현재 러시아 점령 구역을 조금 갉아먹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루간스크 이쪽 이 일대에서 그런 얘기고. 그러나 이제 그 도네츠크 이쪽 부분으로 이제 42개의 그 마을이 러시아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러시아는 제1, 2공화국이 루간스크 도네츠크인데 이 외에도 제3공화국을 이제 설립하려고 그런다. 그것이 바로 이제 헤르손이고 이 설립 준비를 하는데 지금 현재 헤르손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 그 총 책임자는 지금 현재 5월 1일부로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를 이거를 지금 현재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돼 있고, 그 다음에 헤르손 여기에 한 49개 그 행정 이제 청장, 예컨대 무슨 뭐 동장이나 이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35명을 이미 납치를 했다. 이제 그렇게 우크라이나 측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제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러시아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성과가 대단히 좀 미흡하다. 이런 것이 서방 진영의 평가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선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형 자체도 좀 이게 험난하고 그 다음에 이 기술적인 군수지원 이런 어려움을 벌써 또다시 이제 이런 어려움을 또다시 러시아군이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전술적으로 대단히 취약해서 이 자체 방어에도 지금 문제가 많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벨고로드 여기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무슨 뭐 이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위권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에 당할 수만은 없다. 그러니까 최초로 러시아 영토에 대한 포격이다. 이것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러시아가 점령한 총 지역은 약 한 3,500여 개의 이제 조그만 마을들이고 지금 전투 중인 그런 마을은 11,500여 개에 달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30% 인프라가 지금 완전히 파괴가 됐고 지금 현재 이제 2달을 넘긴 이제 10주차 지금 피해 규모를 보면은 약 한 5천억 유로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당면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젤렌스키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제 지원을 호소를 하면서 특히 중무기, 전투기나 장갑차, 자주포, 포병 이런 것들을 제발 좀 지원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지원을 받을 경우에 이제 마리우폴을 탈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어제부터 이제 마리우폴 여기 현재 어려움 겪고 있는 주민들하고 이 군인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 계획들이 유엔과 그다음에 국제 적십자 이런 단체들이 이제 개입하면서 이루어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지금 젤렌스키가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이 안토니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이분이 이제 다녀가면서 아마 또 푸틴을 만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이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면
자, 지금까지 이제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면, 먼저 그 서방 진영하고 나토, 이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서방 진영 나토, 이것이 완전히 이제 반 러시아 그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그 성격, 이번 전쟁의 지금까지의 그 전황을 보면서 성격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초기에 최초에는 이제 나토나 서방 진영은 가급적 이 전쟁에 그 개입되지 않으라고 대단히 노력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 예컨대 지금 현재 러시아 관련해서는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제재에 이제 치중을 하고, 그러나 무기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완전히 이제 저희 방어용 이런데 이제 국한을 시켰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 중무기나 이런 거는 철저히 이제 지원을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고, 그 다음에 대신 우크라이나 대해서는 이 경제나 이 재정 지원을 해왔고, 자, 이와 같은 선에서, 이와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이제 스탠스를 잡았는데, 자, 러시아의 대공세 작전 이후에는 나토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민간인을 대상으로도 사육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4월 초 이제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그 퇴각하면서 이제 많은 그 민간인들에 대한 그 학살을 자행을 하고, 예컨대 두 팔을 묶은 상태에서 자, 좀 총으로 후두부를 그 사격을 하고, 이런 시신들이 그대로 그 발각이 되면서 이제 국제사회를 완전히 그 혼란케 하는, 그냥 충격에 빠뜨린 이와 같은 그 장면들을 목격을 하고, 자, 이와 같은 푸틴의 그 어떤 이런 만행, 이거는 중지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 방어형 무기가 아니고, 자, 이제 공격형도 주겠다 하면서 어떤 형태로 전부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되겠다. 그런 그 강경 노선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반러시아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무기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 특히 그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게 링타우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자, 현재 옛날에 그 WTO, 그 바샤 팩트 그 조약국들이 지금은 전부 다 나토 회원국들이 되는데, 이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소련의 그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중무기, 이제 전차나 뭐 장갑차나 이런 것들을 전부 우크라이나에다 남기고, 대신 이 서방 진영,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전부 다 자기네들 고유의 어떤 이 서방 무기 이런 것들을 전부 지원하는 그 이른바 이제 링타우시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전부 고민을 하고 정책 결정을 하고 있고, 그다 뿐만 아니고 화란하고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도 자 중무기 공급 준비가 다 돼 있다. 지난 말씀드린 대로 자 독일의 판처 하우비처 2000 저 세계 최고의 그 성능을 자랑하는 이 자주포, 이것도 15문을 이제 네덜란드가 이 우크라이나를 주기로 다 돼 있고, 자, 그때 이와 같은 그 어떤 이런 흐름, 서방진의 흐름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러시아 그 외교부 장관 라브로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 현재 새로운 국면이다. 이건 나토하고 러시아 간의 대리전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이 지금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이 아니고, 자, 우크라이나 뒤에는 지금 나토가 있는 게 확연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러시아하고 이제 나토 간에 이런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대리전 성격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자, 미국이 우리가 나토가 지금 러시아를 공격한 것은 아니다. 공격 주체는 러시아 너희고 우리는 너희들 그 공격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뿐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 러시아 침공자.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침공자다. 너희들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이든을 위시한 그 서방 진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나토 진영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단히 호의적이다. 지난 4월 6, 7일 브뤼셀에서 그 나토 외무장관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예엔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토가 지원을 계속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컬어서 이제
자, 조지아나 보스니아 헤체코비나 자, 이런 나라들이 만약 예컨대 우리 나토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지원하겠다. 앞으로 계속 나토 그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러면서 스톨텐베르그 얘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현재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푸틴이 어떤 형태로도 의지, 지금 현재 이 전쟁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그 이제 관두려고 하는 그 의지가 안 보인다. 전혀 이 침략 전쟁의 그 의지를 꺾을 그런 그 어떤 징후가 하나도 안 보인다. 이런 판단하에 자, 이것이 달을 거듭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해를 넘길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장기전을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자, 나토 차원에서 회원국들이 중무기도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대신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건 점점 유지를 하고 또 강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도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국무장관 블링켄 오스틴 국방장관 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해서 자,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주권을 보호해 주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상징적으로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미국이 너희들 뒤에 서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젤렌스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가 하는 일은, 푸틴이 이 전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범 증거들을 지금 계속 그 수집 중이다. 앞으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수집들을 마련해 지금 현재 분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5억 유로의 우크라이나 무기를 25억 유로에 상당하는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EU 차원에서도, 자, 우스라 폰더 라이언 집행위원장, 자, 이 사진의 왼쪽에 그 여성 이분인데, 독일 국방장관을 마치고, 이제 EU 집행위원장을 지금 하고 계신데, 4월 8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우크라이나의 그 EU 가입, 이거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 우크라이나 신청서는 이미 다 제출된 상태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검토를 하면서 EU 차원에서 이제 질문서를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만 적어서 주게 되면은, 자, 이것을 전 회원국에 돌리면서 이제 동의를 받겠다. 그럼 가입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통상 모든 이제 평상시 같으면은 그 가입 과정이 한 1년에서 많게는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완전히 이거는 예외다. 우크라이나는 이건 빨리 진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EU에서는 이제 겔게바 컨퍼런스에서 자, 이 그 금융, 지원 그런 그 컨퍼런스 와샤바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100억 유로를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한다. 이 얘기를 이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EU 이사회 그 의장이 있습니다. EU 이사회 이제 가장 그 막강한 기관이 EU라 카운슬인데, 유로피언 카운슬인데, 지금 샤르 미셸, 자, 이 벨기에 그 총리를 지냈던 분이 지금 의장인데, 이 키예프를 방문해서, 자, EU 이사회 의장도, 자, 우리도 우크라이나 너 뒤에 서 있다. 이제 이런 상징적인 그 솔리다리티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차 공세 때는 약간 방어형 뭐 이런 잔잔한 무기들을 제가 공급을 했는데, 자, 2차 공세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중무기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부 선언했다. 그러니까, 자, 아날레나 베아복 외교부 장관이 이제 중무기 공급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링타우시 아까 얘기대로 슬로베니아를 통해서 이제 중무기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방의회 차원에서 자, 이제 국방 외교 안보 이런 위원장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4월 28일 날 분데스타그 연방의회에서 자, 이 중무기 그 공급 방안, CDH에서 그 제기한 그 공급 방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습니다. 약 한 500석이 넘는 가운데 거의 400석이 넘는 그런 지지로 절대 다수로 이제 그 중무기 지원 이걸 지지를 했기 때문에
독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 지원하면서 러시아의 침략 이거를 반드시 막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억 유로 재정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독일 대통령 그 프랑크왈터 슈타인마이어 이분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소개드린 거는, 자, 내가 너희 우크라이나 한번 방문해서 젤렌스키를 만나겠다 얘기를 했는데, 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다 이 독일 대통령 이 사람은 우리 못 받겠다. 이렇게 해서, 페소나 논크라타, 비외교적인 그런 비우호적인 그런 인물이다 하면서 페소나 논크라타, 이것 때문에 이제 못 받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독일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내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독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그 러시아 정책이 뭔가 지금 환상을 쫓고 있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독일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이 뭔가 지금 실수를 한 것 같다. 오류를 범한 것 같다. 이런 거를 이제 인정을 하면서 이하베 미키 이엇. 내 스스로도 뭔가 지금 잘못 이렇게 걸어왔다. 잘못 이렇게 짚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Wir haben Brücken festgehalten, an die Russland nicht mehr geglaubt hat und vor denen unser Partner uns gewarnt haben.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독일이 여태까지 어떤 다리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데, 자, 러시아가 지금 현재 이 다리가 튼튼한 다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다리를 우리는 계속 꽉 붙잡고 있었다. 그런 얘기. 그런데 for denen unser Partner. 자, 그 다리 앞에 서 있는 우리 이웃 나라들은 우리한테 계속 경고를 했다. 야, 독일, 그 다리가 지금 현재 완전히 썩은 다리다. 안전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안전한 다리가 아니라는 걸 러시아 사람들은 전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 독일 사람들만이 이 다리를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고수를 해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얼마만큼 그 러시아 정책을 지금 현재 우리 입맛에만, 우리 시각으로만 바라봤지 짝사랑하는 무슨 그런 성격의 대러시아 정책을 펴왔다. 이런 거를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Das Festhalten an Nord Stream 2 sei eindeutig ein Fehler gewesen. 그래서 자, 이 Nord Stream 2, Nord Stream 1, 2가 있는데 이거 최근에 자 이제 우리를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자 Nord Stream 2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고집했다고 하는데, 자 이것을 하지 말라고 미국이 계속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고집했던 거 이거는 완전히 실수였다. 이런 얘기를 연방 대통령 프랑크왈터 슈타인마이어가 했다는 거죠. 최근에. 자, 이 노스트림 이거는 뭐냐 하면은 러시아로부터 그 석유나 그 천연가스를 자 유럽 대륙으로 이거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 발티케, 자 독일말로 오스의 동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전부 이게 파이프라인을 묻어서 여기에 이제 전부 하나는 석유, 하나는 이제 천연가스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스트림 1이 있고 노스트림 2 이게 이제 작년도에 이제 만든 건데. 자, 이거를,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전부 요번 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자,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모든 나라들이 이거 이제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시설은 전부 완공했지만, 그래서 노스트림 1 이걸 보면은 2010년에서 11년 그 당시에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연간 약 한 600억 큐빅미터 그 가스를 지금 현재 보내고, 자, 이 파이프라인이 지금 2개를 묻어놓고 해저에는 17m 정도로 이제 해저에다 이 파이프라인 약 한 직경 한 1m 정도의 그런 어떤 이 파이프라인을 이제 2개를 묻고, 자, 여기다 하나는 석유, 하나는 가스 이렇게 이제 전부 보내서 독일 그 북부 지역, 이게 메클렌버포먼 이쪽으로 지금 좀 보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발티케를 거쳐서 자, 메클렌버포먼 이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상을 육지를 통하지 않고 전부 해저로 전부 이렇게 가스 공급을 한다. 유럽 본토까지.
자, 그런데 EU 이제 유럽 EU 내 그 수입 천연가스 한 45%를 지금 러시아에서 보내준 이런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노스트림 자 이쪽을 통하는 것이 육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그 경제적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트림 2와 이것도 지금 만들었는데 운영을 지금 동결하고 있다. 대략적인 길이는 한 1200km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독일 정부의 반응 관리자 슈레더가 지금 이제 아주 그 푸틴의 절친인데, 자, 그러면서 이 막역한 사이다, 이제 두츠프로인트 해가지고, 이 두츠프로인트, 독일 말로 두츠프로인트 하면은, 예, 두 하면 이제 이제 좀 이게 서로 야자 하는 사이다, 이제 야자 트는 사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두츠프로인트 하면 대단히 막역한 사이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자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그 노드스트림 1, 2, 자 이런 문제 그 이제 추진을 할 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전부 이분이 이 슈레더가 수상을 지낸 다음부터 이제 로비스도 이제 계속 활동을 해왔고, 자 그러면서 지금도 현재 큰 그 회사 지금 이제 회장을 이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스네프트 해서 러시아 석유를 재벌이고, 그 다음에 이 노스트림 아기 주식회사 노스트림 주식회사, 자 여기에 그 이사회 의장이다, 회장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직위를 지금 맡고 있는 거죠. 자, 이분이 최근에 이제 푸틴을 만나서 어떤 형태로든 이분 생각은, 자,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제 그 태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푸틴을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찾아서 만났는데, 자, 이후에 만나고 나서 이제 그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Sie können ein Land wie Russland langfristig nicht isolieren, weder politisch noch wirtschaftlich.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러시아와 같은 그런 나라를, 자, 큰 나라를 장기적으로 절대로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전 세계가 러시아를 딱 타부시하고 계속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여론으로부터 다시 또 문매를 맡기자. 지금 현재는, 자, 이 푸틴 네가 잘못하다, 이런 그 관점에서 지금 현재 말을 쏟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푸틴의 그 이해를 대변해주는 그런 앵무새 같은 역할을 이제 했다는 이 슈레더가, 자,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서방 언론들 뿐만 아니라 독일 내에서도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자, 슈레더 역할은 대단히 그 만족스러우지 못하다, 이런 그 비난을 지금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자, 여기 이제 기사 나온 걸, 최근에 이와 관련된 그 기사 나온 걸 보면은, 슈텐디게 페트레통해서, 자, 이게 레스토랑이 그 베를린에 있는데, 게하슈레다 이분이 예전부터 이 레스토랑을 즐겨 찾았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즐겨 드시던 그 품목이 뭐냐면, 이제, 자, 이 카리 소시지다. 카리 이제 발라가지고 이 먹는 소시지, 이 카리 브루스트, 이거 있는데, 그래서 카리 브루스트 필리, 이게 완전히 메뉴, 이제 슈레더 메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뉴판에 완전히 그 슈레더 하면서 사진도 붙어 있고, 뭐 이 식당에 그렇게 했는데, 이 식당 주인이, 자, 요번에 그 슈레더 그 전 수상이 이와 같이 그 역할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영 못마땅하다 해서 이분 그 레스토랑 메뉴에서 완전히 빼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그 또 있고. 자, 이건 여담입니다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슈레더의 그 지금 현재 약간은 어떤 푸틴 입장에서 얘기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독일 그 여론이나 정치권에서 선을 긋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독일도 이제 완전히 그 러시아의 그 침공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지금 현재 정부뿐만 아니고 의회뿐만 아니고 모든 정치권, 모든 여론에서 지금 현재 그런 그 줄을 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도대체 독일이 왜 저럴까 한 정도로 여러 가지 그 행동이 그 미흡하고 약간 암비발렌트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돌아섰다. 그러니까 2차 대공세 이후에는 완전히 돌아섰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노스트림 1, 2, 자, 이게 노스트림 1, 2, 자, 이거는 파이프라인 이거는 자, 독일의 이제 그 가스프롬에서 이제 최대 그 석유 회사다. 자, 여기서 이제 전부 이제 관할하는 그런 거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가스프롬 이거는 연매출 1226억 불의 그 세계 30위 대기업이고 러시아 국영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 엄청난 회사다. 지금 현재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세계 최대 그 천연가스 그 제조 회사다. 그 다음에 로스네프트. 자, 여기 이제 저 이사회 그 의장을 맡고 있는 이 저 슈레더가 맡고 있는 이것도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 3위의 그 국영 기업이다. 석유 개발 정제 회사다. 이와 같이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 자기 그 회사가 깊숙이 지금 푸틴하고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슈레더의 입장은 어떻게 이런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핀란드하고 그 스웨덴도 조만간 이제 나토에 가입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6월달 이내로 올해 그 6월달 이내로 전부 이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제 중립 정책을 펴왔는데 스웨덴하고 이 핀란드는 자, 중립 정책을 펴왔는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그 포기하고 가입할 것이다. 이런 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나토는 이미 4월 초에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야, 가입해라. 이제 그런 거를 좀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사무총장 이분은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노르웨이 사람이고 이 슈톨텐베르크 노르웨이 사람이고 저 가입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 총리가 자, 이 스웨덴, 핀란드 총리가 만나서 앞으로 우리는 공동 보조를 취한다. 자, 이거 뭐 예스 아니면 노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똑같이 같은 보조를 취한다. 가입할 때 죽어도 가입 안 하면 죽어도 가입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둘 다 이제 똑같이 그 행동하는 거를 이제 전부 그 일치를 봤다 이 말입니다. 자,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2차 공세 그 종합평가를 해보면은 자, 이 러시아 그 2차 공세는 자, 지금 현재 이제 완전히 그 동부 지역에다가 이제 모든 전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 쏟아붓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힘든 전투를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추가 병력들을 좀 직결시키고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여기 대해서 이제 독일의 그 국방정책 국방정책 실장을 했던 에핫 벨라 이 사람이 이제 나토 내에서도 이제 Allied Joint Command 여기 이제 장도 있는 지휘관도 했는데 자 에핫 벨라 예비역 중장인데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평가를 하냐 하면은 간략히 저기 되면 이 사람이 이제 Allied Joint Force Command 여기에 이제 지휘관을 했고. 자,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이제 병력을 좀 직결을 해서 전부 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러시아군은 이제 충분한 그 휴식을 취하지가 못했고, 그 다음에 이 병참 지원 이런 것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투에 지금 투입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군은 이제 포위하고, 그 다음에 이 돈바스를 완전히 석권하겠다. 그 아까 얘기는, 자, 돈바스 앞에서 지금 이제 항전하고 있는 한 3만여 명의 그 우크라이나 군을 완전히 이제 둘러싸서 포위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푸틴의 컨셉인데, 작전 계획인데, 그 자체가 지금 이제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분은 이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대작전, 자, 대공세 수행에 필요한 전투력. 그 다음에 러시아군의 일반적인 그 전투력, 그 다음에 이 전술, 그 다음에 이 병사들의 사기, 의지, 이런 것들은 현재 러시아군들은 지금 현재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말 발꿈 모양의 이런 그 점령 지역. 자, 이것을 이제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두고 양 진영 간에 치열하게 그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이 이게 하루 속에 끝날 그런 성질이 아니다. 이게 장기화될 그런 전망이다. 이렇게 이분은 지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경우에 양국군의 전력은 이제 극도로 그 소진될 거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언젠가는 정전협정을 하게 될 텐데, 자, 그런 식으로 정전협정이 된다고 칠 경우에 이것은 2014년, 15년처럼 여전히 그 갈등의 그 불씨를 안고 있는 그런 그 사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돈바스 내전 때 이후에 예컨대 미인스크 협정을 체결해서 이게 전부 봉합하는 듯 했지만 일시적인 봉합이다 이 말이죠. 금방 다 모든 합의들이 다 일그러지고 어느 누구도 다 지키지 않고 다시 그 무력으로 비화되고 이와 같은 것을 다시 재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지금 현재 이게 어려운 그 형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푸틴의 그 야망, 이것은 절대로 그 지금 현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다른 카드도 여전히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몰도바나 아니면 조지아나 이런 데 대한 그 공격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군의 그 어떤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못할 것이다. 지금 현재도 제대로 집중을 못할 판에 다시 전선을 넓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벨라루스도 이제 북쪽에서 무슨 카드를 만진다 그러고, 그 다음에 트란스니스트리안 이쪽에서도 전부 하면서 이제 무슨 양동 작전을 쓰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흔들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러나 여태까지 지금 현재 러시아의 그 어떤 이런 전력상 이와 같은 다방면에서 그런 그 전략을 추진하기에는 대단히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를 저는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도대체 러시아군이 왜 지금 그만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헤매고 있는가? 이제 군사 그 어떤 이런 전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 무엇이 문제인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핵무기에 대해서 또 다른 파트로 이제 핵 문제만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들을 전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Boden, von Norden, von Süden, von allen Seiten sind sie eingedrungen. Alle Bürger, die dazu bereit sind, sollen sich melden. Wer bereit ist, sein Land mit Waffen in den Händen zu verteidigen, der wird